저는 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채널에서 강아지 건강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다루고 특히 강아지 안구 질환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 여러분이 모모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햇님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방송 중에 항상 뒤에서 알짱거리는 하얀 강아지가 햇님이거든요. 나이는 9살이고 남자아이예요. 제가 9년 전에 한국에 다니러 갔을 때 시골 장터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바구니에 강아지 3마리를 넣고 팔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2마리는 덩치도 크고 활발해서 사람들이 안고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나머지 1마리는 크기도 너무 작고 구석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날이 제법 추운 날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작은 강아지를 들여다보았더니 다른 사람에겐 아무 반응도 없던 그 강아지가 비실비실 일어나더니 저에게 와서 제 손등을 핥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아버지께 만약에 강아지들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집에 다른 개들도 있고 다 키울 수가 없으니 좀 더 키워서 모신탕집에라도 팔아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앞뒤 안 재고 데려온 게 바로 햇님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쭉 고양이 집사만 해왔고 큰 개한테도 2번이나 물린 경험이 있어서 개를 키울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원체 동물을 좋아해서 거부감이 없긴 했는데 엄마가 동물 털 날리는 걸 정말 싫어하셨고 더럽다고 집에 고양이 키우는 것도 예전에 정말 싫어하셨더랬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햇님이를 데리고 갔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데려간 햇님이를 보시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한 2주 동안은 저를 굉장히 괴롭히셨습니다. 그랬던 엄마가 점점 햇님이에게 정이 들면서 나중에는 시장 갈 때마다 애기 없는 포대기를 사서 햇님이를 애기처럼 업고 늘 시장에 다니시곤 하실 정도로 애지중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햇님이 목욕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햇님이가 지금도 업히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햇님이가요, 귀한 집 도령 애기씨들만 가지고 있다는 오다리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엄마가 많이 업어주셔가지고 뒷다리가 오다리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미국에 올 때 엄마가 힘드실까봐 햇님이도 같이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햇님이 없으면 못 사신다고 울고불고 하셔서 햇님이를 집에 데려온 건 저였지만 그렇게 저랑 햇님이는 6년간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할머니와 햇님이었는데요. 지금 햇님이는 왜 미국에 와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 이제부터 한국에서 할머니와 다른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햇님이가 머나먼 미국 땅까지 오게 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2년 전 사랑하는 할머니와 평화롭게 살던 햇님이에게 엄청난 시련이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것은 비단 햇님이만의 시련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의 시련이었죠. 평소에 뇌경색이 있으시던 할머니에게 갑자기 치매가 찾아온 겁니다. 앞에 조금 깜빡깜빡 하는 건 있어도 운전도 혼자 하고 다니실 정도로 정정하시고 정신이 또렷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골로 이사를 가던 날 이삿짐 센터 사람들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도둑맞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그 사건이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삿짐 센터에 따졌더니 오히려 노망난 노인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뒤부터 너무 우울해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 몰래 뇌경색 약을 드시는 것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급작스럽게 치매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냥 다른 분들처럼 기억을 좀 잃으시고 정신이 없으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한 환시를 보시면서 증상이 거의 정신분열증 환자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게 거의 짧은 2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의 치매 노인 보건센터라는 곳에 의뢰를 해 보아도 사진은 멀쩡하시고 운동 능력도 괜찮았기 때문에 등급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서 복지사 분들이 나와서 돌봐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보시는 환시가 굉장히 문제였는데요. 도둑이나 강도가 집에 가득 들어와 있는 것처럼 환시를 보는 거예요. 가족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마 눈에는 그게 정말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24시간 잠도 안 주무시고 항상 긴장 상태에서 강도와 싸우겠다며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햇님이 눈에는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할머니는 강도들이 햇님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면서 포대기에 엎고서 한밤중이나 추운 새벽에도 밖에 나가서 밤을 새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햇님이가 그렇게 따르던 할머니를 오히려 피해서 침대 밑에 숨고, 할머니는 강도들이 햇님이를 훔쳐갔다면서 울고불고 패닉에 빠지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죠. 저도 그때 2달 동안 하루에 거의 1시간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다 보니 24시간 할머니 옆을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낮에는 일하고 미국 시간으로 밤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밤새 통화를 하면서 달래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상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급격히 점점 더 나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때는 햇님이도 너무 걱정이 됐어요. 혹시 엄마가 햇님이를 강도나 도둑으로 착각하시고 해치는 일이 생길까 봐서요. 엄마가 어쩌다가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엉엉 우시면서 이제는 햇님이 잘 못 볼 것 같으니 미국으로 데려가서 잘 좀 돌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상태가 나빠지시면 햇님이 없으면 못 사신다고 하면서 또 햇님이를 미국으로 못 가게 하고, 그런 일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미국 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혼자 전화 거는 법도 거의 잊으셨고 혼자 식사를 챙겨 드시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많이 악화가 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스스로 혼자 전화를 제게 하시고 울고불고 하시면서 햇님이가 이상하다고, 곧 죽을 것 같다고, 지금 몸이 축 늘어지고 눈도 못 뜨고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라서 인터넷으로 근처 동물병원을 수소문을 하고 제가 돈을 직접 붙여드리기로 하고 엄마를 햇님이와 그쪽으로 가시게 했어요. 엄마의 상태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너무 말씀도 또렷이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예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햇님이의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다른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햇님이를 데려가셔서 검사를 했고 병원에 가셨을 때는 다시 정신이 흐려지셔서 다른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엄마와 햇님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의사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의사 선생님도 역시 아무래도 햇님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지금부터 약을 계속 먹여도 살 가망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대체 어디가 안 좋냐고 그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햇님이의 장기가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간, 신장도 많이 망가졌고 위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췌장과 부신이 특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혈압에 고도비만도 있다고 하셨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아기 때 햇님이를 제가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아직 햇님이가 7살이었으니까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놀랄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햇님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과 부신이 그렇게 망가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가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해버린 걸 햇님이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그날 밤에 가족을 통해서 엄마가 마지막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햇님이를 어서 미국에 데려가서 빨리 좋은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는 것과 햇님이가 미국에 오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요양원 가시는 거 보고 미국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햇님이 미국에 가는 거 보고 요양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햇님이가 먼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엄마는 햇님이가 미국으로 떠난 바로 다음날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햇님이를 위해서 마지막 정신줄을 붙잡고 살리려고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공항에서 햇님이를 6년 만에 만났을 때 공항 카고 캐널 안에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헤어졌는데 그 처음이 미국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혼자서 카고 안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작은 원숭이 인형 하나에 할머니 옷 하나 부둥켜 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햇님이가 가져온 저희 엄마 옷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아껴 입고 있습니다. 햇님이는 제가 수의사와 전화로 통화했을 때보다도 상태는 훨씬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쨌든 어릴 때 저를 보고 6년 만에 봤는데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막 햇님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막 안겨서 뽀뽀하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얼마나 안심을 하든지 전 지금도 막 어제 일처럼 너무 생생해요. 햇님이가 오고 싶대요. 햇님이 지금 9살인데도요 지금도 애기 같아요. 할머니가 너무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햇님이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고 너무 불쌍하고 미안해요. 할머니는요 처음에 요양원에 정말 가기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양원에서 나오시면 불안해하세요. 요양원 안에서도 식당에 가시면 길을 잃어서 방을 잘 못 찾으신대요. 너무 길을 자주 잃으셔서 요양원 직원들이 우리 햇님이하고 모모 사진을 식당에서 방에 가는 길에 쭉 붙여놨대요. 그 뒤로는 길을 잃지 않으신다고 해요. 가족들이 엄마를 방문하고 정신이 맑으실 때면 가끔 햇님이하고 통화를 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햇님아 보고 싶다, 할머니가 햇님이 보고 싶어 하시면서 많이 우시죠. 그러면 햇님이 또 웅웅 이러면서 대답하는 신용을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가 한국 동계 햇님이가 미국까지 온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 뒤 일도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좀 울컥해서 더는 얘기를 못하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할게요.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좀 구차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